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3일 연휴를 앞둔 금요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비판하는 것도 이제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말할 때마다 비판을 해야 될 거리가 생기니까 참 피곤합니다. 저도 피곤하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짜증나고 피곤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서 위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따뜻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감해져 본 적이 있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까? 머리가 맑아진 적이 있습니까? 들으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비웃음이 나고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지층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문재인 지지층도 양식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계에서 국민 평균 IQ가 제일 높습니다. 학력도 제일 높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억지를 부려도 모를까요? 아는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층 중에서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걸리겠죠.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한자를 보면 믿을 신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믿을 신은 사람 인변의 말씀 원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아니 가끔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앞으로 정치가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제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전하는 언론도 참 시간 낭비, 지면 낭비, 화면 낭비죠. 그러나 대통령이니까 국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몇백만의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따져봐야 하겠는데 어제도 저도 비판을 했고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의 칼럼이 반쪽 대통령이었습니다. 반쪽 대통령. 남쪽 대통령, 반쪽 대통령, 즉 분열 대통령이라는 이야기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분열시키기로 작심한 사람입니다. 국민 주권론을 믿지 않습니다. 이분의 이념적 가치는 계급 투쟁론입니다. 계급은 우리 계급에 속하면은 선이고 다른 계급에 속하면은 무시해도 되고 적이다 이런 걸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념적 가치관을 확신처럼 가지고 있으면 어제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비판 중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민생경제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비판이 가장 핵심을 잡았다고 생각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비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처는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꽉 막힌 사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답정너 정권은 처음 봅니다. 답정너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정너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파에 따라 대립 갈등이 격렬하다며 국민 사이에 적대감이 높아져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만큼 야당 무시, 국회 패싱 정권이 없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진원지는 바로 청와대입니다. 국민 대통령이 아닌 핵심 지지층 대통령만을 자처하는 문 대통령이야말로 국민 분열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던 박찬주 대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적폐청산은 적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류에 대한 청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맞는 지적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이 머리에 딱 심겨졌습니다. 박찬주 공관병 무슨 갑질 해가지고 대장을 구속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수사입니다. 억지로 뇌물죄를 씌웠는데 결국 무죄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로 좌파 정권을 감당한 사람이니까 남다른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을 아주 잘해요. 적폐청산이 아니라 주류청산이다. 근데 대한민국 주류는 뭐냐는 겁니다. 대한민국 주류는 한마디로 말하면 반공자유민주 세력입니다. 반공자유민주 법치 세력이죠. 한미동맹 세력이죠. 문명건설 세력이죠. 이 주류를 적폐라고 간주해가지고 청산한 다음에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은 촛불혁명 아닙니까? 그죠? 자기들이 촛불혁명한다고 하니까. 혁명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볼셰비키 혁명도 있고 민주혁명도 있고 근대화 혁명도 있어요. 무슨 혁명이냐? 좌익혁명이라는 뜻이죠. 반공을 숙청하겠다면 좌익혁명 아닙니까? 반공을 숙청하겠다면. 더구나 그 칼자루 잡은 사람들 중에서는 좌익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저질 집단인 광신 집단인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비판을 해도 답도 하지 않고 해명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채 변경이고 이것은 형법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대역죄라는 게 있습니다. 왕을 죽이거나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것을 대역죄라 그래요. 이건 대명률에 있는 법안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여적죄가 되었습니다.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적죄. 물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한 단체도 있어요. 여적죄, 내란죄, 이적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참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살아있는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 보복을 멈추지 않겠다고는 오기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수사반장이고 청와대가 수사본부인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온갖 과거를 다 들쑤시는 정권이다. 그러면서 정작 반드시 살려야 할 수사는 죽이고 있다. 드루킹, 김경수, 손혜원, 김태우 폭로 등등 이 정권에서 덮이고 지워진 수사가 한두 건이 아니다. 선청산 후 협치라고 했다. 저는 선괴멸 후 독재라고 읽는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당, 정치 세력은 모두 제거해버리고 좌파 이념으로 무장한 사람들끼리 독재하겠다는 선언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 독재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종북 좌파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한다. 종북 혐의로 국회의원이 감옥에 가고 정당이 해상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종북 옹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좌파를 좌파라고 하지 말아라. 좌파가 아니면 모두 비정상 극우라는 것인가? 낡은 이분법, 낡은 프레임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이다. 나는 선이요 너는 악이라는 선민의식에 찌든 이분법이 이 정권의 오만과 독조의 사상적 뿌리이다. 우리는 단순히 진보 보수의 차원에서 이 정권에 맞서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지금 문재인 정권의 헌법 파괴와는 타협할 수가 없다. 반헌법과 독재에 저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요약하면 이거다. 나는 잘못하고 있는 게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겠다. 심의유감이다. 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좌절했다. 이 정권 밑에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 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패스트트랙 반대투쟁 참으로 외롭고 고단한 싸움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들려온다. 자유한국당이 옳았다.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반대했구나. 저는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한다. 애초부터 절대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는 안 되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 계약 중에 계약이었던 것이다. 현직 검찰총장의 공개 비판이 법조계는 물론 여당 내부의 반발을 촉진시켰다. 엉터리 검경 수사권 조정안뿐만 아니다. 공포수사처, 공수처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검찰이
공수처 위원 이 의견까지 제출한다고 한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공개적으로 공수처는 누가 통제하느냐며 검찰, 경찰, 법원이 공수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강력한 대통령제에서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대통령이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들고 전횡을 일삼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우리 당이 이야기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처럼 논란과 비판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야 사당은 마치 대단한 개혁인 것처럼 포장했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당이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다. 의석수 증가가 필연적이다. 300석으로 고정됐다는 말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벌써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여당에서 또 일부 야당에서 의석수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한테 밥그릇 투쟁이라고 비아냥거리던 여당, 이제 와서 밥그릇 늘려달라고 아우성이다. 이제 분명히 의석수 증가도 논의하자고 할 것이다. 한마디로 밥그릇 민주당과 밥그릇 야합 좌파 세력이다.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추악한 민낯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실수했으면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워 담아야 한다. 용기를 내서 고쳐라.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사개특위, 정개특위 논의 원점에서 다시 하자. 어제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바빴습니다. 서울역에서 4대강 보호 저지 골기 대회를 하는가 하면은 나경원 그리고 황교안 두 분은 부산, 대구, 대전을 돌면서 오늘은 광주까지 갔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배수진을 치는 모습을 보이고 내일 오후 12시 반부터는 세종문화회관,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스톱 문재인 스탑, 독재 타도 헌법 수호를 걸고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국민들도 움직일 때입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면서 훈수를 두고 논평하고 잘잘못 따지는 것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것은 백성이 하는 겁니다. 백성. 국민은 3.1 운동 때처럼 행동해야 될 때는 행동해야 그게 국민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 노릇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에서 인민 노릇하기는 쉽습니다. 조선 왕조 시대 때 신민 노릇하기 좋습니다. 편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침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일어나서 몽둥이로, 헌법의 몽둥이로 후려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손발과 지갑으로 애국을 하는 겁니다. 애국은 마음으로 하는 것 아무 쓸데없습니다. 손발과 지갑으로 해야 합니다. 내일 12시 30분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스톱, 독재 타도 헌법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광화문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집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